아저씨 한 분이 계신데 너는 뭐가 뚱뚱하냐? 가시다가 이러는 거야. 그 당시에 엄청 말랐겠네. 이 얘기가 기억나요. 어. 우리 이모들이 아 옥서방이 아프고 나니까 제가 식욕이 많아지. 그리고 그때 그날의 그 상황이 너무 폭력적이었어서 아. 굉장한 공포로 남아있긴 해요. 와 작업실에 소나무도 있고 소나무가 두 그루나 있는 거야? 멋지네. 콩콩으로 난리가 났더라고요. 어때 한 번 더. 내 앞에서 바로 눈앞에서 박가영 아나운서 콩콩 검색하시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퀸이 드디어 하는 왔다. 와. 야, 오빠 작업실이에요? 완전 이거 녹음실. 이거 처음 왔니? 응 여기 아, 처음. 옛날 청담동에 있을 때 왔구나. 그래. 청담동도 여기도 있는 거예요? 청담동에서 이사 왔어. 우리가 만난 이렇게 단둘이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대면으로 만난 문자를 가끔 했는데 대면으로 만난 게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아, 정말요? 한 5, 6년 된 것 같은데. 그렇게 오래되셨어요? 진짜 오래됐네. 그 정도 된 것 같아. 서로 근데 그냥 뭐 이렇게 방송에서 이렇게 보니까 오래 안 된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오래된 것 같고 주연이를 내가 처음 본 게 19살 때인가 뭐 그때 처음 본 것 같아. 10대 때 처음 보셨네요. 저는 그때 가수가 될 생각이 없었어요. 그 친구 저 그때 이제 성악하셨었죠. 네, 전공을 네. 되게 뒤늦게 시작했고 친구들이 이제 그 누누자를 나갔거든. 누가 잘하나. 그 별이 빛나는 밤에 그 뭐지 별밤 뽐내기는 전화로 하는 거잖아. 전화를 하는 거지. 근데 여기는 직접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예인 보러 가자. 이렇게 된 거야. 이제 리허설을 하는데 어떤 아저씨가 저희는 그 잭스키스 혹시 아시냐? 그래서 잭스키스 알죠? 그런데 거기 회사 실장인데 저희 사장님이 좀 밑에서 보자고 하신다. 근데 나 정말 많이 더 뚱뚱했을 때거든요. 난 뚱뚱해도 돼 라는 어떤 그런 게 있었을 때야. 나 성악하니까. 나 성악하니까. 난 뚱뚱해도 상관없어. 그리고 내려갔는데 아직도 기억나. 방 딱 문을 열자마자 얼굴이 요만한 남자 5명과 아저씨 한 분이 계신데 너는 뭐가 뚱뚱하냐? 가시다가 이러는 거야. 너무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거야. 초면에 왜 이렇게 여자가 왜 이렇게 요즘 뚱뚱해? 같았으면 고소했을 거야. 그럼요. 통일웅이에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으니까 너 이게 노래를 잘하냐? 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또. 모르겠는데요. 이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일단 그래. 일단 기분이 나빴으니까. 그래 뭐 열심히 해라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저 아저씨는 정말 이상한 사람이다 생각하면서 했고 노래를 할 때쯤 그분이 오셨어. 보셨어. 그거 보시고 가셨고 네, 너 가수 해라. 근데 싫은데요? 그랬거든요. 오, 진짜? 그래서 왜 싫으냐? 전 대중 가수는 하기 싫어요. 그때만 해도. 네. 클래시컬. 그러니까 저는 그냥 성악하고 그러니까 야 너 뭐 성악해서 돈을 얼마나 벌 거 아니야? 그랬는데 진짜 이렇게 낚으시는 거야 계속. 생각을 안 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거의 제가 안 낚이니까 아주 낚일 만한 뭔가를 하나 주셨어요. 야 너네 잭스키스 콘서트 안 보고 싶냐? 또 연예인이다. 그때도 제키는 표 구하기 힘들었어요. 그럼요. 너무 뭐 진짜 기사도로 많았지. 진짜 그냥 뭐 그냥 다 손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콘서트? 근데 우리 같이 온 친구들이 콘서트 가자. 그거 보자. 그래서 약간 못 이기는 척때 콘서트는 보고 싶어요. 그래서 세종문화회관에 갔어요. 정말 응답하라 무슨 드라마처럼 그런 빨간 점퍼를 입은 분 앞에 저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엔지니어예요, 엔지니어. 네. 저희 핑클 때 이제 프로서. 프로에서. 그래서 저를 인사를 시키는데 여기 내가 말한 걔야라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그 세종문화회관 근처에 있는 노래방에 저를 데려왔어요. 노래방. 네. 그래서 남자 두 분이랑 저랑 해서 노래방에 가가지고 불러봐. 그래서 너무 민망했을 것 같아요. 민망하죠? 자, 그때 불렀던 노래를 일단 술 한잔 하고 합시다. 이게 자 오랜만에 만났는데 저 20병 정도 잘 먹는데 드시나 내가 너무 술 따를 줄 모르나요? 괜찮아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윤산노 씨.
맛있어, 맛있어. 맛있지. 조현실님이 만든 시그니처 시그니처 술. 술이야. 보내라 그럴게. 너무 맛있는데? 자, 그래서 아, 노래방 그래서 가서 그때 처음 불렀던 노래가 이제 그때 그 라디오에서 불렀던 히어로를 불렀죠. 히어로. 아. 한번 불러줘, 한번. 아, 저 감기가 아직 살짝. There's a hero if you look inside your heart. You don't have to be afraid of what you are. 소름 끼쳐. 와, 에어컨 좀 꺼주세요. 너무 소름이. 그래서 이 아무튼 노래를 불렀어요. 히어로. 그래서 좋네요. 두 분이서 좋네요. 그래서 난 콘서트를 보러 온 건데 난 콘서트 보러 왔다가 오디션도 아닌데. 콘서트 보러 왔다가 이거 무슨 상황이지? 그래서 일단 그 사장님께서 되게 맞으신 게 일단 콘서트를 봐. 보고 다음 주에 학교 갔다가 일로 와.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방배동에 있었던 저희 DS 대성 기획사에 일단 오라니까 갔어. 그러니까 저도 아예 마음이 없진 않았나 보죠. 네.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제키 공연을 봤잖아. 네. 그럼 이분에 대한 의문이 느낌으로 그치. 바뀌게 되지. 아, 이분이 사기꾼은 맞아. 아니다. 나쁜 사람은 아니다. 이걸 이제 느낀 거지. 그래서 고기. 오빠 얼굴 좀 빨개졌어요. 그래? 이거 되게 강한가 봐. 빨개졌어. 저 멀쩡해요? 네. 너는 괜찮으세요? 화장해서 네. 더해. 더한데 하얀데. 지금까지 쭉 오면서 노래 또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또 오해도 많이 받고 하지만 맞아요. 꿋꿋하게 아니죠. 너무 잘. 지금 거의 뭐 그야말로 여왕이 됐잖아. 여왕이 됐. 그래요? 그럼 여왕이 됐지. 그거는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네. 이제 이호연 사장님한테 픽업되기 전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장을 했는지 궁금해. 음악을 하게 됐는지. 처음에는 그림 그렸어요. 우리 집에서는 일단 제가- 어디서 태어났어? 저희 엄마 아빠 두 분 다 경상도 진짜? 분이시고요. 오. 근데 이제 아빠는 대학을 서울에서 서울 외대를 나오셔가지고 외국인에서 다니셨어요. 공부 잘하셨네. 네, 공부 잘하시는 그 마산에서 굉장히 수제였대요. 진짜? 동네 소문나요. 그래야 서울 오죠. 근데 저희 친가집이 되게 큰 멸치 진짜? 어선을 했다고 부잣집. 들었어요. 부잣집 아들이시구나. 네. 제가 그 영향까지는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물론 옛날 생각해보면 어릴 때 생각해보면 유복하긴 했죠. 뭐 그 당시에 그래도 30 몇 평짜리 집에 와. 아빠가 좋은 그 당시에? 네, 스텔라라는 와. 차가 있었고 와. 그러면 근데 음. 아버지께서 그렇게 똑똑하시고 이랬다고 저 들었는데 제일 관리 못하신 건 건강을 관리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건강에 관한 것을 좀 많이 눈을 빨리 뜨게 된 이유 자체가 저희 아버지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30 초반부터 안 좋으셨고, 아이고 너무 가슴 아팠겠다 근데. 그죠. 근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빠가 병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한 6개월을 이모랑 둘이 살고 혼자 학교에서 나오면은 집에서 같이 밥을 먹을 사람이 없으니까 이모가 늘 2,000원씩 주고 갔어요. 그럼 김밥은 그 당시엔 1,800원이었고 뭐 짜장면도 먹고 나면 한 200원 정도 남을 때야. 그 당시에는. 그러면 어떤 날은 그냥 혼자 밥을 먹기 싫으니까 그렇지. 다 뽑기를 했어요. 그 왜 이렇게 100원씩 넣어가지고 그래, 돌리면 그래. 나오는 장난감 같은 거 있잖아요. 밥을 거르고 그러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 당시 엄청 말랐겠네. 이 얘기가 기억나요. 우리 이모들이 옥서방이 아프고 나니까 제가 식욕이 많아지. 근데 원래 집밥 먹어야 살 안 쪄요. 저 되게 말랐었는데 원래 네. 갑자기 달라졌어요. 그게 내가 볼 때는 스트레스로 살이 찐 걸 수도 있어. 맞아요. 예. 왜냐면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잠만 안 자도 살이 찌고 중요해요. 예. 스트레스만 받아도 살이 찐다요. 그게 이제 신체가 불균형하게 되는 거지. 살이 쪄가지고 잘 먹어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살다가 이제 6개월 만에 딱 엄마 아빠가 왔는데 아빠가 6개월 전에 보던 그 모습이 아닌 아주 안 좋은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병치레를 많이 네. 하셔서. 그래서 4년을 엄청 많이 셨겠지 뭐. 맞아요. 근데 4년을 어쨌든 그렇게 안 좋으시다가 제가 6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6월에.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어쨌든 저는 노래를 할 거라고는 저희 엄마 아빠도 생각 안 하셨었고 어릴 때부터 그림을 되게 잘 그려서 미술 대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상을 정말 놓쳐본 적이 없어요. 아, 진짜? 학교 다닐 때도. 그러다가 중학교 1학년 때 그 음악 시간에 중간고사 때 지금은 뭘 보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중간고사 때는
그 중간고사 전까지 봤던 노래 중에 하나를 가창으로 하는 게 그냥 시험이었어요. 실기 시험. 아. 네. 근데 그걸 봤는데 선생님께서 주연이 성악을 배우니? 저는 성악을 배운 적이 없는데요. 했더니 그럼 넌 꼭 성악을 해야겠구나. 아, 일본 아. 보리밥 이런 노래였을 뭐 거 그런 느낌이었겠죠. 학교 중에 땡땡땡이 그건 아니지. 아, 그건 아니었어요. 그건 아니지. 거기 성악이 어디 있어? 네, 그랬는데 엄마를 학교에 좀 와, 그 정도로. 그래서 네. 오셨어요. 오시고 나서 이제 집에 오셔서 그 뭐 네가 노래 잘하나? 그래서 모르겠어 그랬더니 근데 그렇다고 노래를 해보라 할 수도 없는 거야. 왜냐면 우리 엄마가 들어봐서 뭐 어쩌고. 그래도 네. 아시지. 근데 엄마가 난 능력이 없다. 아. 뒷받침할 능력이 없다. 아. 왜냐면 미술학원은 한 달에 한 번 돈 내면 되지만 너에게 레슨비를 건 바이 건으로 그 부담을 나는 성악은 못하겠다. 또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요. 엄청 많이 네. 들어가요. 갈 때마다 돈 네. 내야 되니까. 아. 그래서 그냥 저도 그거에 막 매달려고 하지 않고 포기했어요. 그냥 그러다가 그 아파트 이렇게 앞에 2층짜리 상가가 이렇게 쭉 있었는데 거기 앞에 피아노, 창문에 피아노, 바이올린, 그렇지. 맞아. 플룻, 성악 이렇게 음. 붙어 있는데 보면서 저기서 성악을 가르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아쉬움이 있었구나. 맞아요. 은근히 제가 아쉬웠나 봐요. 음악은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시켜도 되는 게 아니야. 네. 그래서. 네, 나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그래서 딱 문을 여기 들어가는데 피아노 학원에 등록하러 왔냐는 거예요. 네, 어디까지 쳤어요? 그래서 저 체르니 30분까지 쳤어요. 그 선생님이 되게 잘 대해주셨어요. 왜냐하면 혼자 애가 왔으니까. 그렇지. 그런 경우는 없어요. 네, 보통 엄마가 같이 오잖아요. 그럼. 사실은 제가요 성악을 배워보면 어떻겠냐고 학교에서 들어서 저희 집안 형편이 이렇게 되지가 않고 그냥 궁금해서 창문에 붙어 있는 거 이제 중학교 보고. 때 네. 얘가 이렇게 성숙하게 표현하면 안 돼. 중학교 내가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그냥 궁금해서 사실은 왔는데 용기가 없어서 약간 거짓말했다. 피아노를 사실 배우려고 온 게 아니라 피아노를 원래 어릴 때부터 치긴 했지만 저것 때문에 궁금해서 왔다. 그랬더니 노래하고 싶다. 네. 아.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가 한 달에 피아노 학원비가 얼만데 음. 그걸 내고 나한테 노래를 배워. 아. 라고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선생님께 성악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한테 이제 받아가지고 응. 엄마는 내가 노래를 배우는지 모르고. 모르고 피아노 배우는 왜냐면 피아노는 계속 엄마가 치게 했었으니까. 피아노 학원비인 줄 알고 응. 어머니는 주셨고. 그렇구나.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엄마한테 말씀을. 선한 거짓말을 했구나. 네, 나중에 말씀드렸고 엄마가 찾아서 얘가 정말 소질이 있어 보이세요? 난 대화를 두 분이서 하시게 됐고. 당연히 선생님은 네, 선생님은 제가 보기엔 충분히 소질 있고 굉장히 좋은 악기를 갖고 있어서 빨리 유학을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네. 그래서 빨리 유학을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당시에 그 조수미 선생님 지금 나오신 산타 체실리아 음악원이 제가 그 당시까지만 해도 중학교를 졸업하고 한 1년 정도 연수를 하고 그 다음 해에 시험을 보고 들어가면 되겠다 하는 플랜이 나오던 시절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런 플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와. 근데 만약에 여력이 너무 안 되시면 아이를 수녀원에서 생활하면서 그러면서 성악을 배워. 네 그러면서 1년 정도를 거기서 안에서 그냥 대화를 하면서 빨리 이태리어를 익히고 예전에는 그 미사 볼 때 이태리어를 했었어요. 라틴어로. 네. 지금은 한글로 하지만. 예. 그러면 이미 그 선생님은 조급한 거야. 이렇게 재능 있는 애가 한국에는 사실 이제 그렇게 뭐 해봤자 서울대하고 이러니까. 네네네. 맞아, 그리고 맞아. 선생님께서 아시는 분께서 그 이태리에서 한국 유학생들을 그런 식으로 많이 한다. 네. 하신다고 해가지고 그분이 은인이다 어떻게 보면 너한테. 그렇죠. 그래서 음악적인 발견을 해서 내가 볼 때는 처음에 이호연 사장이 그렇게 유혹을 가수를 이제 되려고 꼬셨을 때도 자신이 있었던 거지. 나는 저기 유학 갈 사람이 저는 계속 그걸 어필하고 있는데 아니야. 넌 가수를 해야 돼라고 하면서 끝까지 해서 대중 가수를 해야 돼. 해야 된다. 그렇게 짜증이 있었구나. 역시. 근데 내가 진짜 재능이 있는 건가 이렇게 좀 헷갈릴
헷갈리는 애들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 그렇죠. 저도 네. 헷갈리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아. 헷갈리면서도 끌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게 그럴 때마다 주위 사람들이 주변에서. 확신을 줬잖아.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왜 그냥 응. 이게 정말 너무 절대적이어서 이런 건지 모르겠잖아요. 그렇지 어리니까 네. 어리니까 아, 경험치가 너무- 없고. 네, 그리고 제가 그때 그 당시에 어. 저는 한국 가수 걸 많이 안 봤고요. 음. 초등학교 때는 오히려 그냥 그런 가요 톱10 때문에 뭐 이병열차 안에서도 보고 이렇게 된 건데 어머니께서 워낙 패트릭 선생님 팬이고 그런 가요 무대 맨날 틀어놓으시고 그러니까 노래방 가면은 뭐 애창곡 있었을 거 아니야. 그건 중학교 때 이제 처음 느낀 그대로 이소라 언니 노래가 진짜? 제가 학교 운동회 때도 그 노래 불러서 유명해졌었어요. 한번 들어보자. 어제 널 보았을 때 눈 돌리던 날 잊어줘 내가 사랑하면 사랑한단 말 대신 차갑게 대하는 걸 알잖아. 네, 이렇게. 근데 이소라 언니도 성악을 원래 하셨었잖아요. 나 이렇게 조용히 해. 지금 영혼을 즐기고 싶어요. 감기만 좀 없었어도. 참. 심지어 지금 감기 심해요. 심해요. 콧물 여기 이만큼 들어있어요. 근데 너무 좋다. 근데 진짜 성숙해졌다. 더 이게 무슨 나이 든 게 아니고 보컬적으로 성숙해졌다는 거예요. 깊어졌다. 깊어졌다. 네. 이 소리가 깊어졌네. 녹음하고 싶다. 야. 노래 만들어주세요. 아니 오늘 진짜 앨범을 악상이 얘기해. 막 떠오르네. 이제 오랜만에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네. 천일 동안을 갖다 편곡을 해야 되는데 막 찾다가 뭐 오빠가 해줬으면 좋겠다는데 내가 장훈위원을 하고 있어가지고 당시에 네. 많은 가수다에 그래서 그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래도 해달라 그래서 주연이 아니었으면 나 안 했지 솔직히. 그 누가 왜냐면 제안을 여러 번 받았었거든요. 내가 다른 가수분들한테도 받았는데 그때마다 요 핑계로 안 했어. 근데 이제 솔직히 주연이가 또 너무 또 계속 그래도 오빠 그때 좀 제가 안 돼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워낙 얘의 출연의 기사가 나면서 너무 씹혔어 얘. 그래서 이게 뭘 잘못했길래 애를 갖다가 이 정도까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보다 그때 당시에 주연이의 보컬 능력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네. 진짜로.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뭐 걸그룹 중에서 조금 노래 잘하는 정도, 이 정도로 생각했던 거. 나는 근데 알잖아요. 노래를 직접 시켜보고 네. 했었으니까. 그래서 나는 좀 보여주고 싶었어. 대중분들한테 얘 이 정도 할 줄 아는 애니까 그만. 악플 그만하고 좀 들어보라고. 듣고 씹어. 듣기도 전에 씹지 말고. 네.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제 편곡 잘 들어보면 알겠지만 보컬을 가장 최대한 살리는 편곡이에요. 심지어 얘가 지를 때는 아예 뺐어요. 반주를 전체를 다 코드 악기를. 그리고 히트였던 게 방송 사고 났었잖아. 맞아요. 중간에 이게 라인이 빠지면서 뭐 음악이 끊겼나? 그래가지고 내가 백스테이지에서 계속 하라고 너한테 해가지고 그게 길게 끌은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삼박자가 방송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너무 완벽하게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막 소름 끼쳐가지고 울고불고 막 그 관중석에서는 그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진짜. 근데 기억이 나네. 근데 저도 오빠가 편곡이 됐으니까 와봐 했던 날 기억이 나요. 갔는데 청담동에. 이제 불러봐. 근데 아니야. 리을도 안 가는데 다시. 그 1001만 한 300번. 300번이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래서 야 벌스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도입은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도입이 사실 제일 어려워요. 제일 저도 어려워, 레슨을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고. 첫인상이잖아요. 그렇구나. 첫인사고. 네. 같은 부분은 아주 미세한 차이 때문에 다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내가 이제 노래 잘하는 분들한테 누누이 얘기하지만 노래를 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맞아. 왜냐면 노래 못하는 분들하고 녹음하잖아요. 네. 그러면 맥시멈 1시간이 안 걸려요. 30분? 아주 짧으면. 의외다. 왜냐면 기대를 안 하기 때문에 후반 작업을 내가 하면 되지.
물론 이제 우리가 처음 녹음할 때는 오토톤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테이프 시절이었잖아. 맞아. 이렇게 밀어서 그랬는데 어쨌든 주연이는 나가수 그때 너무 많이 씹혔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너무 속상했었고 또 내가 좀 대신 맞아주고 싶다. 그럴 정도로 이유가 없어. 너무 이유 없이 많이 이렇게 좀 맞았던 것 같아. 근데 네. 저는 물론 그 이유 없이 맞는 일은 상당히 많아요. 살면서 많았어요. 뭐 많았고 몇 년 전에도 있었고. 근데 그 일을 감사하긴 해요. 그 일의 한 크기의 8할 정도는 저한테 감사가 오히려 남아있어요. 내가 만약에 그런 일들을 거치지 않고 웃을 수 있는 일만 있었었다면 저는 뭔가 갈등을 해석해야 되는 배우로 사는 것도 잘 하지 못했을 것 같고 그리고 나를 이만큼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못 됐었을 것 같아요. 아유, 왜냐면 야 진짜, 아니, 야, 어떻게 저렇게 생각이 아. 들까요? 예. 근데 그게 진짜 그래요. 그래서 음. 그 천일 동안으로 이제 1위가 됐잖아요. 그때 네. 했잖아요. 1등을 했잖아요. 1등 했죠. 너무 엄청난 표절 일이 네, 됐을 맞아요. 때. 근데 사실 그날 오빠도 알다시피 정말 저희가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제가 그 당시에 12시부터 2시까지 하는 라디오를 라디오를 할 때였어요. 진행할 때. 네. 근데 낮에 라디오를 하고 있는데 전날 나는 가수다에서 무슨 일이 고성에 들렸다고 한다. 고성에 들렸다. 이거부터 시작돼가지고 그 고성의 이유가 뭐냐에 대한 유추에 대한 기사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어떤 분이 아주 제가 읽어도 그럴싸한 소문 그 글을 올렸어요. 소설을. 소설을. 네, 5등 가수인 후배 가수와 2등 가수인 선배 가수가 음. 서로 싸움을 했는데 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5등 가수인 후배 가수가 다음 주엔 3위 안으로 못 들어오면 탈락 위기에 있기 때문에 아이고 기억나요. 예. 오케스트라를 10명을 쓰겠다고 했고 우리는 룰상 4명 이상 못 쓴다라고 2등 가수인 선배 가수가 그 후배 가수와 언쟁을 높이다가 고성이 오갔다. 이러면서 자기가 관계자 친구라고 하면서 그걸 올린 거예요. 근데 그 글을 이렇게 보면요. 제가 3자로 보면은 결국은 제가 그 5등 가수라고 지목이 됐거든요. 3자를 봤는데 내가 그랬나? 아니, 그러니까 그럴 일이 없었잖아. 근데 없었지. 심지어 나는 이제 1등을 했는데 너무 말을 할 수 없고 제가 그 5등 가수가 아니에요라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 근데 이미 그때는 그렇게 추측성 기사 밑에는 다 얘의 욕이에요. 맞아요.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네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싸가지 너가, 없이 너 싸가지 뭐. 없어. 어디 네가 이런 데 와가지고 노래를 하고 있을 때부터 그냥 이 정도 된다니까. 악플이 아니었어. 진짜 정말 진짜 말을 할 수 혼잣말 없게 많이 근데 했길래. 내가 기억이 나 라디오 생방하면서 이제 음. MBC에서는 제발 이거 진실을 얘기하면 안 된다. 그리고 주현 씨가 1등인 게 밝혀지고 나면 사람들이 그렇지. 미안해할 거예요.라고 하는데 아. 그래요. 뭐 팩트가 밝혀지고 나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방송이 나올까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어디 정말 이렇게 내가 죽으라는 건가 할 정도로 사람을 맞아. 몰잖아요. 그래서 주위에 뭐 원종이나 이런 그 후배들이 혹시 잘못된 생각을 할까봐 옆에 막 그럼요. 집에 네, 맞아요. 가고. 집에 가면은 친구들이 먼저 와 있었어요. 혹시라도 제가 혹시라도 혼자 이상한 생각을 있으면. 할까봐. 근데 우울증 오지 당연히. 완전 오지. 오죠. 그래 1등이라고 나오면은 미안해 한다는 저 사람들의 말을 일단 믿자. 그래서 이렇게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견디고 지나고 딱 그날 방송을 하는데 이진 씨랑 같이 봤어요. 저희 집에서 침대에서 둘이 이렇게 있는데 딱 5등이 됐는데 제 이름이 안 불러지니까 진이가 너 5등 아니네? 라고 하는 거야. 준이한테도 얘기를 안 한 거야. 잠깐만. 이게 진짜? 어떻게 된 거야? 준이한테도 얘기 안 한 거야? 이거 너무 제가 비밀을 너무 잘 지키는 제가 거야.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알겠죠? 진짜? 제가 진짜 와. 이런 이상한 멍청함이 있어요. 그냥 난 주변 사람한테 얘기를 할 걸. 순진하다. 그러게요. 저는 아무에게도 말을 안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눈물 난다.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 눈물 나. 어이가 없어. 슬퍼서 눈물 나는 게 아니라 너무 어이가 없어서 너 5등이 아니네? 라고 하면서 너무 놀라는데 이것도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주현이가 저 5등 그러니까 그 5등이 제가 아니야라고 해도 스포가 되는 거잖아. 그치? 방송적으로. 그냥 말할 수가 없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입을 확. 그 입술나게 되는 거야, 작가분들이랑 그냥. PD분들이 정말 제발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니까 난 정말 절대 말을 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얘 딴의 이제 프로적인 마인드죠, 사실은.
그래서 5등이 아니네 하면서 얘가 너무 와, 눈치가 그 붉어졌어. 진이한테까지 얘기를 안 했던 건 정말 충격적이다. 이건 진짜. 그러게. 나 왜 그랬지? 같이 보고 있으면서. 그 얘네도 너무 마음고생했거든요. 그 방송이 나오기 전까지. 근데 말을 안 해줬어요. 아무도 나한테 너 그래서 몇 등이냐고 물어보고 싶은 말을 꾹꾹 숨기고 있었대요. 아, 차마 못 물어봐. 혹시 네. 상처가 또 그렇죠. 될 수 네. 있으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사실화됐어. 내가 5등이라는 게. 그때 생각하면은 나도 억울한데. 네. 그 주연이 보고 있으면 나도 너무 억울해가지고 원정이랑 막 2시간 동안 통하면서 그랬어요? 통화하면서 막 쌍욕하면서 막 너무 억울하니까. 네. 근데 이제 억울한데 말을 못해. 진짜 미친다. 미치는 거라니까. 그래서 4등 발표하고 3등 발표하고 2등 발표했는데 진이가 막 너 뭐야? 너 몇 등 한 거야? 라면서 그래서 둘이 되게 울었었어요 그때. 1등하고. 네, 침대에서 둘이 부둥켜안고 펑펑 울었었어요. 아니 이게 참 오래전 일인데 아직까지 또 얘기하면. 그럼요. 나도 선명하게 기억나고 억울했던 감정만큼은 잘 안 잊혀. 잊혀지지 않는 것 같아. 그리고 그때 그날의 그 상황이 너무 폭력적이었어서 아. 굉장한 공포로 남아있긴 해요. 그리고 그 고성이 어떻게 됐는지를 주연이는 다 몸소 겪었고 이 스토리 라인을 다 알기 때문에 자기가 아닌 걸 명백하게 아는데 말을 못하는 거고 그리고 그 이유도 말을 못해. 이후에도 말을 못했던 게 이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 근데 그 당시에 응. 이 사건에 대한 진실을 쓴 기자분이 한 분이 계세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니 그때? 그때 오 진짜? 내가 1등 발표되기 전에 전에? 오, 사실은 진짜 여기 너무 있다고. 답답하다. 사실은 사실은 이거 아무 상관없고 옥주현은 지금 정말 엉뚱하게 매를 맞고 있다라고 돌을 맞고 있다라고 누가 썼는데 그게 그냥 묻혔어. 아, 묻혔고 거기 아래 뭐라고 달려 있었냐면은 아니 이제야 잘 되는 사람한테 왜 돌을 던지세요? 아 왜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아. 왜 그 한 분을 죽이세요? 왜 엄한 분한테 돌을 던지세요? 하면서 이 진실이 완전히 그냥 쓰레기처럼 짓밟혔어요. 너무. 근데 너무 명백한 거기 모든 뭐 카메라 감독님들 또 거기 가수분들 수없이 많은 가수분 다 이거는 뭐 항상 그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게 아닌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나는 뭐 제 3자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억울함은 앞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풀어주세요.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악플 달았던 분이 혹시나 계시다면 진짜 당장 사과를 못하면 공연에 한 번 놔주시고 또 선풀 한 번 남겨주시고 네. 네. 음악 한 번 더 들어주시고 이걸로 보답을 좀 이렇게 자기 미안함이 혹시 있다면 아, 근데 들으러 가고 싶어도 사실 요 타임에 티켓 구하기가 아유, 정말 만만치가 그렇죠. 않아요. 네, 진짜 힘들어요. 그 제목이 일단 너무 매력적이던데 만화예요 어. 원래 원작이. 아, 너무 좋아합니다. 네. 여자분들이 그래요? 많이 오스칼. 네. 네. 베르사유 여자분들 회장님. 그래서 그 여자분들 많이 알던데 그럼요. 네. 맞아요. 역사 이야기거든요. 네. 네. 프랑스 프랑스 혁명에 대혁명. 관한 네. 마리 앙투아네트라는 왜 실제로 있었을 때고 자유와 그 억압에서 나오고 싶어하는 시민들의 시선과 또 왕가를 보호하는 오스카르의 입장에서 서로 갈등을 하면서 그것을 굉장히 교육적으로 잘 다룬 만화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 작품이 50주년을 맞이했어요 이번에. 벌써 네. 올해 딱이요? 네, 올해 50주년이에요. 근데 일본이랑 똑같이 갖고 오는 건 아니고 일본에서 이제 물론 판권을 샀죠. 사갖고 우리나라에서 하는데 일본은 다카라츠카라고 해서 다카라츠카 혹시 아세요? 극단? 네, 맞아요. 네. 일단 모두 다 여자예요. 그래서 남자 역도 여자가 남장분장하고 역할을 해요. 네. 그 다카라츠카에서만 베르사유 장미가 다뤄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다 나오는 거는 베르사유 장미 버전은 우리나라가 처음인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저희가 하나하나 다 일본에 컨펌을 받아야 되거든요. 원작자니까 네. 근데 너네가 너무 이렇게 사리지 말고 마음껏 펼쳐줬으면 좋겠어. 우리도 너무 기대돼. 왜냐면 우리가 여자와 남자가 나오는 베르사유 장미는 처음으로 처음이니까. 보게 되는 거니까. 너무 기대된다.
창작이다 보니까 이런 게 재미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이 곡이 나왔을 때 단지 여자란 그 한마디로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데모를 부르니까 불러보다가 이제 제 의견을 이제 얘기하면서 근데 이게 격정적인 감정이 가장 이렇게 내가 여자로 태어나서 남자로 살아온 사람인데 처음으로 여자로서의 그렇지. 이 손떨림과 내 붉어진 족변과 이거 보면서 내가 왜 이러지? 혼란스러운데 단지 여자랑 그 한마디로가 돼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작곡자분께서는 근데 이렇게 되면 부르기가 너무 어렵지 않으시겠어요? 나만 부르면 돼. 다른 사람들은 다른 뭐. 사람 다른 사람은 신경 안 써. 어쨌든 별의사 장미 대박 교환 한번 건배 한번 할까요? 네, 네. 좋죠. 대박 교환합니다. 별의사 진짜. 장미. 네. 대박 올라가자. 올라가자. 보러 갈게 한번. 네, 오세요. 오빠 제가 초대할게요. 아, 네,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누누 얘기하지만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닙니다만 처음 봤을 때부터 그 자신감에 반했었고 그 반한 게 쭉 이어져서 중간에 같이 작업도 뭐 같이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문자도 하게 되고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응원하지 않으면 나는 웬만하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웬만하면 안 보는 게 난 좋다고 생각해서 다 끊고 있어요. 끊고 있는데 영원히 내 핸드폰에서 지워지지 않을 이름. 네가 지우지 않는다면 서로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고 아직까지 옥주현의 보이스에 감동 못 받은 사람이 있다면 취향 문제로 그런 분들조차도 사랑받을 수 있는 노래를 앞으로 할 게 많아 내가 볼 때는 하지 않았던 것도 많고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할 게 많은 가수 할 게 많은 감사합니다. 예술가로 예, 영원히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옥주현 올라가자!